추장관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삼류 리더십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인사드립니다. 찡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2021년 노란 개가 흰색 묘지에 가는 운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준철학관인데 장자협주라고 이제 했냐면 좀 역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을 조금 이제 쉽게 노자를 사상을 장자가 좀 쉽게 풀이하듯이 좀 역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제 풀이를 해드리려고 장자협주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2021년 올해는 이제 신축 이제 흰 소의 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흰색 소니까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왜 흰색 소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신금이라는 거는 매울 신자를 쓰는 거예요. 색깔로는 흰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이제 신금이니까 흰색. 그 다음에 축이라는 건 띠로는 이제 소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색 소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재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올해 운이 좋은 사람하고 달별로 띠별로 그 다음에 이제 운이 나쁜 사람 이거를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서 이제 사주라는 건 그래요. 이 사주라는 건 태어난 어떤 예를 들어서 딱 탯줄을 끊고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우리 몸에 이렇게 확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기운이 많고 적고 이런 걸 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축이라는 건 뭐냐면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 강해지는 거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금이 강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축이라는 건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어있는 땅이 들어온다는 거는 토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월달, 그 다음에 4월달, 7월달, 10월달. 이건 양력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쉽게 양력으로 제가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 예를 들어서 토가 들어올 때 나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왜 추미애 장관이 노란 개가 흰색 묘지에 들어가는 운 하고 얘기를 했냐면 추미애 장관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주는 아마 풀어놓은 추미애 장관 사주는 많이 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사주를 기억을 해요. 추장관은 사실은 이렇게 흐르는 물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땅이 많고 그 다음에 나무가 조그만 나무가 있고 햇볕이 없고 그 다음에 지하수도 조금밖에 없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지하수가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이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체, 진로, 표현력.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술토 땅인데 물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마 연하고 월이 둘 다 이렇게 술토를 가지고 있어요.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신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색깔로는 흰색 이 때문에 흰색의 소띠.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재물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신약사주기 때문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은 쉽게 말해서 가을의 땅이고 이 땅은 겨울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과 땅이 부딪히니까 어때요? 이 물이 흙탕물이 되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흙탕물이 되는 왜 제목을 노란개? 왜냐하면 58년생은 무술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이 노란 개다 이 말이에요. 노란 개가 이거는 흰색 이 축이라는 거는 묘지를 뜻하는 거. 12운성에서 묘고 묘지에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흰색 묘지에 들어가는 운이란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땅에 어떤 갇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큰 사고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제 사고를 쳤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한 게 있었어요. 윤석열 장관 찍어내지 말고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법무행정, 교도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도행정, 교정시설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이 이제 축토가 들어오니까 얼어있는 땅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땅이 무너져 내리면 묘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제부터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추장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사주팔자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일 소나기가 올 줄 알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우산을 준비하는 게 사주팔자를 보는 내용. 앞에 일을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 그러면 올해는 토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준비를 좀 해야겠죠. 왜냐하면 토가 많은 사람의 대표적으로 토가 많은 사람들은 띠는 사실 10%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근데 월이 한 30%야. 그럼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43%가 되는 거예요. 일단 토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띠로는 무슨 띠냐면 소띠, 그다음 개띠, 양띠 이제 요런 띠들이 쉽게 말해서 토가 많은 띠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토가 많은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1월달, 악력으로 4월달, 7월달, 10월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4월생이라든지 아니면 추장관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개띠에 10월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올해 굉장히 묘지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겠죠. 좋아지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TV에서 보면은 이제 물이 수맥이 많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다. 몸이 건강이 나쁘고 운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 물이 수맥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화가 굉장히 많아. 화가 굉장히 많으면 비가 와서 예를 들어서 불을 줄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수맥에 있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그러면 얼어있는 땅이 들어왔을 때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일단 뜨거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달로는 양력으로 5월생, 6월생이 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띠로는 뱀띠하고 말띠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불이 많다. 이 사람이 한 44, 물론 전체적으로 사주를 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요런 말띠의 뭐 5월생이라든지 뱀띠의 6월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화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올해가 되게 좋겠죠. 올해는 얼어있는 땅이 들어와서 풀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사주는 뭐냐면 8글자 기운 중에서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람,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운이 들어와도 나쁘거나 좋아지거나 변함이 별로 없어요. 가장 좋은 사주라 이렇게 본다. 이렇게. 그리고 올해는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교도행정에서 1000명.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1월 3일인데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지금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은 꼭 이렇게 운이 나쁘게 이렇게 걸려요. 그게 보통 운이 나쁜 사람들은 6개월 전, 1년 전부터 그걸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런 운을 이렇게. 그게 이제 추장관이 시작이다. 이렇게.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이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요번에 기회를 아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추장관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삼류 리더십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이재명. 왜냐면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삼류 리더십이라는 거는 뭐냐면 권력이나 자기 어떤 지위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얘네서 막 이렇게 찍어 누르고 법대로 막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이런 걸 삼류 리더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삼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라가 후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류 리더십은 뭐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류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뒤에 숨어서 남의 힘을 사용하는 거야. 한마디로. 추장관을 앞에 내세워놓고 리더십을 이용할 수 있는. 옛날에 어때요? 촛불 집회할 때는 언론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발 담그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류 리더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국민들이 되게 고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럼 과연 인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일까? 그게 제가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인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인사를 잘해서 어떤 적세적소에 그 능력에 맞게끔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그게 인류 리더십이에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더십이 굉장히 어떤 인류 리더십이에요. 키웠잖아. 키우고 적재적소의 능력을 최대한
월급을 많이 주면서 능력을 키워주고 또 유학도 보내,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인으로 지금 많이 작년에 히트된 윤석열 총장이 사실 인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부수한 건 다 알 거예요. 사법고시. 사실 윤석열 총장 사주를 풀어보면 윤 총장은 사실은 물이 많고 땅이 없는 사주예요. 흙이. 그럼 올해는 이제 흙이 들어오면 올해는 윤석열 총장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구수할 때 원래 이 사주로 봤을 때는 햇볕이 없는 사주예요. 또 땅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이 조그만 땅에 물이 많고 햇볕이 많아. 햇볕이 적어. 그러면 어쨌든 윤 장관은 표현한 게 이 많은 물을 막을 수 있는 제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방이 이제 본인하고 예를 들어서 형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야. 그리고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햇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사주를 이제 뭐 철학관이라는 데 가서 화가 없다.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남보다 심장의 기운이 약해. 그래서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아무래도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속도가 늦게 되고 눈도 시력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왜 떨어졌겠어요? 물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햇볕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시험을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약해. 그래서 아마 구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햇볕이 예를 들어서 햇볕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못 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 일화가 있을 거예요. 고시원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가르쳐줬대. 자기 시험 보기 전날까지 뭐 문제 예상되는 문제 이런 거를 다 그 문제를 뽑아주고 예를 들어서 동료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왜냐면 물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배운 거는 잘 안 잊어버려. 그럼 그 자기가 배워왔던 거를 자기는 시험에 뭐 3번, 4번 떨어졌어도 어때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이끌어낸 거예요. 그게 인류 리더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 TV에서 잠깐 나왔는데 뭐 지지율이 뭐 검찰총장으로 뭐 어떤 정부에 반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지율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윤 총장 자체가 리더십이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차관, 총장들 어떤 요직에 그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앉아서 능력을 이끌어낼 사람, 이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꼽아놓으면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지도자로서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TV 이제 뉴스를 자주 보니까 윤 총장이 말이 많아서 청소부 아줌마들 이렇게 하면은 뭐 아유 사모님 뭐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거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뉴스에 접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넘어지게 하는 거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일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그 청소부자 앉으면 식사 챙기는 그 항상 작은 일부터 챙기는 사람이 리더십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리더십이 없는 1류도 2류도 3류도 아닌 김두관 뭐 이런 사람들 뭐 몇 명 있죠.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정치를 나가라. 뭐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1류, 2류, 3류에도 못 들어요. 또 비가 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마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재난이 좀 많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제가 6개월 전부터 작년에 고속도로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 선별 지도서 만들어 놓으면 애꿎은 자영업자 잡지 말고 미리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까지 3차 유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종식이 됐어도 벌써 종식이 됐다. 숨은 감염자 찾으면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치라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라는 자체를 모르는. 정치에는 제가 볼 때는 3가지가 있어요. 큰 3가지. 첫 번째 1번 이익이에요. 이익을 얻는 거는 민심을 얻는 거예요. 민심을 얻는 근본이 이익이라고. 정치인한테. 그래야 선거에도 이기는 거고. 두 번째 얘기가 힘이에요. 힘은 뭐냐면 뭐 코로나가 대처가 됐다. 코로나가 터졌다. 이러면 백신 확보부터 어떤 법령을 시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그게 힘이야. 그거 머릿속에 담아놓고 시행을 안 하는 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으로 내가 어떤 법을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백신하면 미리미리 다 선계약을 하고 백신을 나왔을 때 전 국민들 마치고 병원에다가 다 논아준 거야. 보건소 논아줘서 빨리빨리 그냥 이런 법령을 시행하는 추진력이 바로 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분이에요. 국민학생 때부터 80 먹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알아야 될 어떤 근거, 그게 명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다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스트레스 받고. 예를 들어서 김두관 이렇게 보면은 뭐 탄핵하자 그러는데 주머니가 요만해. 근데 리더십은 거의 없는 사람이고.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 조그만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려 그러면 이게 들어가겠어요? 주머니가 찢어지지.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3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윤 총장도 예를 들어서 아마 작년 한 해가 대우는 좋았어요. 대우는 지금 화가 없는데 화운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비가 왔었어요. 경자년. 비가 오니까 어때요? 이 불이 약간 20% 꺼졌으니까 저는 윤 총장이 이길 거라고 제가 예언을 해드린 거예요. 제 예언은 거의 다 맞았어요. 제가 작년 6월 달쯤 트럼프 운이 나빠서 대선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선거 전에 한 2달 전에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물 들어오는 사람들 다 나쁘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예요? 추미애 장관도 물 들어오면 나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지금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제가 물 들어와서 나쁘다는 사람은 다 지금 옷을 벗었어요. 요번에 비서실장도, 제가 비서실장도 아마 제가 그 노영민이 비서실장도 물 들어올 땐 나쁘다 해서,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어때요? 좀 경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운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알면 어때요? 조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윤 총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강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매력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개띠에 예를 들어서 토가, 띠하고 월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궁합도 예를 들어서 8가지 다 기운을 봐서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역학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림을 그려봐서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많은데 없는 게 들어올 때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올해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쁜 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마지막 말로 이걸 하겠어요. 또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연합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백신을 뭐 조심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늦게 맞는 걸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연합TV에서 뉴스하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특히 뭐 화이자 백신은 검증이 안 됐으니까 뭐 그걸 나중에 가서 2분기나 3분기에 4분기에 맞으면 좋겠다.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검증이 안 된 거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맞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맞고 영국 여왕이 맞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하게 늦었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언론까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나무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무만 봐라. 숲은 보지 말고 그냥 나무만 봐라. 근데 1년 3년을 지나고 이제 작년 1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도 어땠어요? 이낙연 총리도 제가 사주 푼 게 있어요. 그분도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근데 뭐 어제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 뭐 사면한다 이렇게 사면하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이렇게 뿌린 걸 보고 아 저렇게 물이 들어올 때는 저렇게 악수를 두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중도나 보수는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자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본인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이너스가 되느냐, 일단은 모든 대통령 선거는 그럼 경선을 거치게 되면 어때요? 지금 친문이나 예를 들어서 열성 어떤 그런 친문 세력들이 그 경선에서 뽑아주겠어요? 아, 좀 악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이낙연 대표는 과연 어디 리더십에 해당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류도 2류도 3류도 그 해당되는 게 없어. 저 사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하고 있었지? 뭐 한 게 없는 거야. 그렇다 해서 뭐 정치를 이익이나 힘이나 명분을 아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새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1월 3일인데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운이 나쁜 사람들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코로나도 어느 시점 되면 이 또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알아야지만이 밝은 걸 또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둠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간다 생각을 하시고 희망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조금 작년에 이제 어떤 예언에서 많이 맞은 것처럼 어떤 이슈가 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좀 덜어질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격려를 많이 해줘서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건 뭐냐면 댓글에서 협주 선생님 방송은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힘이 나요. 신뢰를 얻는다는 거는 마음을 얻고 어떤 내가 믿음을 준 거잖아요. 그런 댓글을 보고 저도 힘을 얻어서 올해는 방송을 조금 더 청기를 더 살피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